잠깐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 에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는 올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이 시스톨 나눠서 나오고 다이스톨 나눠서 나오고 또 소아심장질환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저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되시더라도 절대 절망하시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리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 담도를 찾을 때 사실은 이제 담도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총 담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트라헤파틱 발덕트가 잘 안 보여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환자는 60 남자분이고 우측 여기 통증을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골스톤으로 이제 오피를 하시고 골스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발했는데 우사목부에서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 잡고 뭐 했는데 전혀 안 잡혀요. 가스가 확 들어서 잘 안 잡혔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화부에서 횡스캔 해갖고 췌장 두부를 잡아서 췌장 두부에 우실트 프로세스 있는 그 CBD를 파크레드 CBD를 잡아서 거꾸로 거기서 보시면 디지털 CBD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췌장 여기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심화부 횡스캔 해갖고 거기서 디지털 CBD를 잡아서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CBD 길게 이렇게 디지털 CBD 잘 볼 수 있는데 특히 프록시말 CBD보다 디지털 CBD를 볼 때는 특히 딜라테이션 됐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디지털 CBD 잘 볼 수 있는 그게 됩니다. 혈관에서 봤던 혈관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건 팁으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혹은 잡을 때 우리가 서브코스탈에서 인트라헤파틱 발닥트를 잡을 때 그 잡은 데서 거기서부터 프로를 쭉 밑으로 내려서 미키마우스 사인이 나타나고 잡아서 거기서 프로를 버티칼 돌리면 그렇게도 CBD에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경대학내과 박세진입니다. 오늘 개강이라는 걸 어제 오후에 알게 돼가지고 지금 빨리 지난번에 숙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꼭 해결하고 해야겠다 해서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여자 유심치 사이로디 메스였고 큰 메스가 있었는데 안쪽에 하이퍼에코의 메스 한쪽이 더 있어서 이쪽 안쪽에 보고 우리가 바이옵시를 해야 되냐, 이거 팔로우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질문해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했고 비나인 나와서 밑에 팔로우 인정했습니다. 케이스 숙제 냈고 두 번째로 남자 73세 환자분인데요. 췌장 쪽에 헤드 쪽에 저에코를 약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췌장 안에 병변이 아닌 경우도 많고 밖에 있는 경우도 많고 크기도 작고 해서 이걸 그냥 팔로우 해야 될 것인가, 뭐 CT 찍을 것인가, 뭐 이런 MRCP 찍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 숙제하고 그 CT 찍어보니까 췌장 안에 보이지만 췌장 바깥쪽이고 카시파이드 림프 노드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예상되는 대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다. 노드 한 개였어요? 노드 한 개? 네, 한 개였습니다. 초음파에서 시스테가 한 개였어요. 초음파에서는 시스테하고 CT는 칼시피케이션이 보여서 다 보입니다. 초음파는 약간 멀티플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같고 에코도 저 에코 CT 병변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위치상으로는 맞고 근데 CT를 이분이 너니네스 CT를 찍고 오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 주변으로 보일만 했던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거였습니다. 칼리페이션 같으면 칼리페이션 스팟이 보여야 되는. 이런 말고는 주변에 뭐가 없어요. 위치상도 여기 헤드 부분에 딱 있어가지고 자세히 잘 부탁드렸습니다. 좀
초음파 주의해서 했는데 항상 초음파에서는 최장 안의 병변이라 생각했던 게 밖에서 다시 이렇게 최장 생각했는데 병변 아니다. 예, 최장 병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또 폐암 진단 받고 이제 뭐 도려내고 했기 때문에 이내스도 그 병원에서 찍었을 텐데 일단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기 에코 강의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제 에코 케이스를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2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남자 70% 환자고 7일 동안 좀 숨이 차는 그 오래된 당뇨 환자입니다. 다리 만져보니까 쑥쑥 들어가고 환자를 사타구니 쪽에 막 부었다면서 막 컴플레인하는 노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안 갖고 여기 오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에도 심장 좀 커져 있고 이대마도 있고 EKG에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고요. 랩상에서도 랩은 뭐 이때 랩을 안 보고 에코를 바로 시행한 상황이었는데 크레아틴 1.7 있고 당뇨 조절 잘 안 되고 미량 알부민율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저기 유명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거 보면은 아올타 뭐 LV 쪽에 있고 LA가 있는데 아까 봤던 것보다 좀 이게 좀 많이 두껍다는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두껍고 LA도 엄청 좀 큰 편, 네, 엄청 커져 있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단순 생각하면 LVH인가 뭐 이런 식 LVH 오래 있어서 만성 쪽에 있다 보니까 뭐 LA가 커져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잡고 이제 마이트랄 밸브 레벨에서 미드 벤트리클 아웃, 미드 벤트리클이고 에이펙스까지 수업을 좀 잡았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지. 그래서 이 뷰에서는 주로 이제 월 두께가 제대로 두꺼워지는가 보는데 이쪽 아래쪽을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미드 벤트리클에서는 좀 괜찮은데 이쪽에는 좀 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벤트리클 마이트랄 밸브 레벨에서는 수축이 좀 덜 돼. 이쪽에 튀어나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쪽이 잘 안 내려온다는 느낌 받으시는 모르겠고 RV가 좀 커져 있는 느낌. 여전히 벤트리클은 두껍고요. 그래서 이게 파이를 팍스 옮기니까 이게 약간 짜부라지게 나왔는데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LV를 이쪽에 잡습니다. RV를 이쪽에 잡는데 일견 보기에 LV와 RV와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RV하고 RA도 많이 커져 보이고 미드 벤트리클과 에이펙스 쪽에는 LV가 내막이 막 잘 두꺼워지는데 septum 쪽에 여기는 거의 두꺼워지지 않는, 이게 두꺼워지는 것에 비해서 두꺼워지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여기 좀 안 띄는 느낌이 좀 있고 보스 아트리움 둘 다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전원 생각했습니다. 호흡 곤란, 전신 부종, 폐부종으로 내온 환자고 RCA 테러토리티스 카이네즈 있고 LVH도 있고 RV RA도 커져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하이퍼텐션도 좀 생각되고 아트리움 둘 다 커져 있고 EA 레이저랑 EOVF랑 다쳤었는데 리스트릭트 때 보여서 상급병 진료 보내드렸고요. 그 뒤로 계속 전화 드렸는데 전화 한 통도 안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실로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 전화가 안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됐던 거는 분명히 한쪽 오래 안 되니까 RCA 테러토이티스 카이네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이덴마 갖고 했어도 프로그램 하이퍼텐션이 있으니까 그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밀로이드 시스 리스트리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처럼 리스트리티브 패턴도 보이고 RVR이 다 꺼져 있고 이랬던 케이스인데 결론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에코 처음 인터넷 하시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여자 84세 환자고 숨 차서 갖고 이제 뭐 고혈압으로 숨이 차가지고 갔더니 뭐 디고션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할머니고요. 이분은 뭐 뷰가 워낙에 잘 안 잡혔던 분인데 뭐 LA 좀 커져 있고 LVH 좀 있고 그다음에 보다 보면 여기 자세 보면은 이렇게 사진 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LV고 LA가 되겠는데 LV
1부에 이렇게 되는데 이쪽 마이트럴 밸브 아래쪽으로 리버세이션이 좀 있고 생각보다 리버세이션 그 플로우가 육안적으로 보기에 프로모널 베인 쪽까지 많이 내려가 보고 해서 MR이 좀 심하게 있다 생각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MR이 있으면 이제 MR의 정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상급병을 보낼지 제가 약점에서 데리고 있을지 결정하게 될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베나 컨택트 위드스가 되겠고 저희 TVI를 재가지고 실제 이걸 재는 볼륨을 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많이 쫓겨서 그냥 베나 컨택트 위드스나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가를 하고 12화면 보내고 모더레이터 약 주고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를 케이스 하려고 이 환자 그런 거 재려고 했는데 이때가 저기 기원한 지 얼마 안 됐고 에코 세팅도 제대로 안 돼서 기기 위치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확히 잘 재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걸 리갈테이션을 봤을 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 볼륨이 프로비인까지 밑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면 CBR을 좀 시사하겠고 이쪽에 마이트럴 밸브에서 가장 좁아지는 그 베나 컨택트 위드스가 3mm인지 7mm인지 그런 기준을 보고 CBR인지 모더레이트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을 그 당시에 어떻게 세팅했는지 몰라서 베이스라인 낮출 줄을 몰라서 그 PRF만 조정하게 됐었는데요. 실제는 베이스라인을 좀 낮춰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 피자를 재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TVI는 너무 오래 걸려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하시고 실제 MR 환자 보면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좀 발표하면서 내가 이거 알아보고 있었구나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좀 주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고르에서 더 검사 안 하고 약물 처방했는데 지금은 2달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 시간에 쫓겨서 케이스를 제대로 못 준비하고 동영상만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롱지트리널로 그 라이트 리버를 좀 잡았습니다. 좀 보시고 평소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뭐지 다 동영상 일단 남겨야겠다고 동영상 저장을 하다가 확대를 막 했어요.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이상하게 안 느끼시나요? 저는 보면서 뭐지? 그래서 환자들 뭐라 설명하고 CT 집착하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혈관이 큰가? 이게 담도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담도고 하나가 혈관이니까 이게 담도가 늘어난 건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담도인지 보자 이렇게 해서 도플러 되었습니다. 근데 두 개 분명히 다 도플러 다 뜨는데 두 개 다 혈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탈 뷰인이면 이 한 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CT를 찍었습니다. 혹시 뭐가 드신지 혹시 좀 답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간테리가 도드라지고 포탈뷰인이나 포탈테리가 엄청 도드라졌고 이쪽 보면 이런 저기 조영제가 색깔이 다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뭔지 알고 CT 찍은 게 아니고 이게 뭐지 하면서 CT를 찍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판독지는 이분도 모르겠다고 판독을 주셨고 혈관이 왜 이래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안지오하러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환자분은 뭐 지금은 진료 예약만 해온 상태로 아직 결론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결론 나온 방법 예, 또 숙제를 숙제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선생님 그 첫 케이스 두 케이스 좀 영상 질이 다른데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환자마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사용하시는 기계가 무엇인지. 요즘 P9이 비비드 프로브가 잘 나와서 에코가 P9을 사용하고 있고 P9 비비드 프로브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영상이 제가 원래 찍는 거 너무 도드라지고 예쁘고 선명하게 나와서 아밀로이드시스도까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렇게 도드라지고 예쁘고 선명하게 나오진 않고 세팅이 똑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같은 세팅입니다. 근데 아밀로이드시스가 원래 좀 심장
근육 자체에 질환이 있고 하면 좀 심장약이 주문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럴 때 그렇게 보이나를 생각할 정도로 평소보다 많이 선명하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포지션이 안 좋고 환자가 한 분 이렇게 가슴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안 잡혔던 두 번째는 너무 평소보다 안 잡혔던 케이스. 이렇게 보통 하면은 그 검사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아무 이상 없으면 5분 정도겠지만 이상 있으면 10분. 컴퓨터 여기 밑에 그거 할게 아까 그 카디올로지 첫 번째 케이스 혹시 신희철 쌤이나 이호명 쌤 혹시 뭐 코멘트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밀로이시스 좀 의심이 되고요. 왜냐니까 스페클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단은 2D에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원은 두꺼워져 있는데 심전도가 일단 노말이면 일단 그걸 의심합니다. 그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가 있는 게 뭐 어쨌든 침착되는 질환이 있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단백뇨도 좀 빠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밀로이시스가 좀 의심되지 않겠나. 첫 번째 케이스에서 심전도 ST 엘리베이션 안티리어 리드에서 조금 안 있었습니까? 뭐 조금 심전도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라 가지고 또 가져오긴 했는데 예. 심전도에서는 ST가 전혀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이 예,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시스톨릭 그 펑션을 즉 그 볼 때 에코에서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우리가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개원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느려버리면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가 따라가서 하트의 월모션을 따라가주면서 커버를 해주면 월모션 업노멀 시스톨릭 월모션 업노멀티를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 초음파가 만들어내는 화면이 느려버리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시스톨릭 월 펑션이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특히 그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할 때는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 있을 때 에코에서 그 시스톨릭 펑션이 정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에코도 놓칠 수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아밀로이도시스가 맞으면 지금 클리니컬 이데마라든지 푸르모널 이데마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좀 맞습니까? 에코 소견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보스 에이트리얼 빛나지 모르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얼, 라이트 에이트리얼 둘 다 커진 게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스토리티 피지올로지 때 그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갖고 뭐 심전도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봐서 일단 그렇게 잡으면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소변 모아서 뭐 감마, 람다, 뭐 소변 N, 체인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셔서 안지오하고 카디악 MR을 에코로 결론을 못 내요. 그다음에 누가 아밀로이도시스 한번 발표하였어. 정리해가지고 세 분 중에 한 분 발표했어. 신장만 한 것 같아서 좀 재미없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당시에서 준비했습니다. 82세 남자 환자였고 제대로 일으킨 뉴스 위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알코올 리버 디지즈를 가지고 계셨고 매일 음주는 하셨고 하루에 반갑 정도 스모킹 그리고 피지컬은 특별한 게 없었고 HBS 안티젠 네가티브, HCV 안티바디 네가티브, OTPT, 감마GTP 등등은 정상이었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9.0으로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총파를 봤습니다. 라이트 포스트 스캔이고 라이트 로브에 포스트라이 세그멘트에 라운드한 웰리 디마케이티드 하이퍼 에코잉 S 리전입니다. 이쪽에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하니까 이게 머리 조금 이그러지는데 그렇지만은 조금 웰리 디마케이티드 라운드 매스로 볼 수 있겠고 도플러를 띄었을 때 컬러상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매스 내로 별로 증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좀 크게 보이지만은 실제 접으면 한 2cm인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코스트 스캐너로 봤을 때는 조금 오버라인 쉐입으로 바뀌고 크기도 이 롱 다이아미드는 한 2.7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보였습니다. 황세진 원장님 본 것 같습니까? 전형적인 웨이 디마케이티드 하이퍼 에코잉 매스는 헤만제오마로 많이 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알코올 리버 디지즈 환자하고 또 알파 피토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CT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6일뒤에 CT를 찍고 오셨는데 프리인핸스에서 보시면은 로우 덴시티 주변 파렌캄에 비해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주 뭐 이네스 거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데는 보면 아주 미미하게 조금 이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탈에서는 워시아웃이 되고 있고 딜레이에서도 계속 워시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해만좀 아시다시피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네스가 되면서 안쪽으로 차고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총파하고는 다르게 이 CT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판독은 코로나19 역시 여기 워시아웃되는 리전이고 답은 일단 그 2.5씩 사이즈로 early subtle enhancement 되고 워시아웃 딜레이 되는 세그먼트 6, 좀 6번, 7번 초음파에서는 포스터 세그먼트의 경계선 같은 6번으로 줬고 HCC로 일단 리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CT를 가져왔게 다시 좀 더 주의를 해서 동영상을 처음에는 안 찍었는데 다시 이제 불러서 찍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역시 뭐 이렇게 웰 디마케이트 하이퍼이퀄 매스고 페리페럴 헤이로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내부에 약간 하이포악한 리전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이런 리전과 뭐 키드니는 그냥 심플 시스가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리고 스포스트 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내부에 하이퍼 에코이가 리전을 가지는 웨이 디마케이티드 하이퍼 에코이 웨스트 리전이 되겠습니다. 약간 포스트를 에코 그 인핸스먼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리퍼럴 헤이론 역시 뚜렷하지 않는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모양상에서는 헤만지오마와 같지만은 하이퍼피드가 올라가 있고 뭐 바이러스는 네거티브였지만 알코올 리브 디즈 환자에서 CT를 꼭 찍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컬러를 띄우면은 뭐 아까 보셨다시피 월 내부에 메스 내부로의 블루드 플로우의 증가는 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컬러 도프상의 증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를 한번 더 보여주시오. CT를. 예. 프리가 되겠습니다. 주변 파랭카에 비해 로덴스한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리에 퓨즈고 이런데 서트의 뭐 인핸스먼트라고 하는데 거의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인핸스는 그런데 이제 워시아웃은 확실히 되고 있죠. 포토 퓨즈에서 그리고 딜레이에서도 워시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파틱 아데노마라고 치기에는 조금 워시아웃이 더 일찍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도 웨이 디퍼렌시에이티드 HCC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사실은 그 수술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경대병원에 보냈는데 그 교수님께서 바로 RFA를 하시는 바람에 조직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셔갖고 4일 전에 RFA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서의 총파 소견이 이제 월이 이제 그 디파인이 좀 이제 불분명해졌고 크기는 조금 더 증가되어 있는 RFA를 했기 때문에 초기라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되면 이런 병변은 좀 하이퍼 에코이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HCC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 에코이 그 HCC는 보통 스몰 HCC라고 하면 2cm 미만을 얘기합니다. 이 환자는 2.5cm 정도 되지만은 조금 그 고령이기 때문에 암의 성장이 암세포의 변화가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정도에서 보일 수 있는데 그 패티 메타몰포시스 지방 변이가 있거나 또 사이너소이달 딜라테이션 동류 구조의 확장 그리고 슈더 글랜드 위선 조직을 만드는 경우에 스몰 HCC에서 하이퍼에코이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예후는 좋고 웰 디퍼렌시에이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김은경 원장님께서 저희 강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 노트를 만들어주신 건데 이때 보시면 고에코 결절로 보이는 소간세포암으로 해서 세포 내 지방 침륜이 동반된 경우에 고분화형 간세포암이 많고 종괴는 종괴 혈관에 발달되지 않아서 전형적인 early enhancement 보이지 않고 워시아웃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를 보일 수 있고 또 사이너소이드 딜라테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 확장된 사이너소이드와 간세포암 사이에 음양계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이콜 오메스가 보인다고 하셨고 또 슈더글랜드 위선, 가짜선, 가성성관 구조를 만드는 경우에도 음양 계전이 증가시켜서 고이콜을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뭐 자료관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패티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에크익한 리전이 보이고 이 CUS를 보시면 내부에 이 하이퍼에크한 리전은 네크로시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CUS에서 워시아웃이 되고 있고 오일리 인핸스먼트 워시아웃이 되는 리전이고 바이옵시 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베지컬이 있는 패티 디제너레이션 보이는 경우에는 하이퍼에크익한 리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소이드 딜라테이션은 HCC는 못 찾았고요. 헤파토셀룰라 아데노마인 경우에 이쪽이 이제 늘어난 사이너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너소이드 딜라테이션 보이고 인플라마토리 셀이 있고 아테리골이 두꺼워져 있는 헤파토셀룰라 아데노마 케이스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슈더글랜드를 만드는 HCC인 경우에도 역시 하이퍼에픽한 배수를 보입니다. 내부로의 블러드 플로우는 도플러 상에서 증가되어 있지 않고 역시 CT를 보면 이네스가 잘 되지 않고 워시아웃도 약간 약하게 되는 이런 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찍어놨는데 모르겠고 이건 바이옵시 하는 소견이고 바이옵시 케이스에서 이렇게 슈더글랜드를 만드는 HCC 소견 이런 소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 원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훌륭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는 한 번도 서울대학이나 뭐 어디 가도 왜 그 고에코랑 펩틴 메타몰포시스 사이너소이드 딜라 슈더글랜드인데 이렇게 에비던스를 딱 이어가지고 강의하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 와 대단합니다. 저걸 찾아내는 것은. 아유 정말. 네, 오늘 뭐 열띤 강의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후반기 2018년 후반기에 첫 모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또 멋진 강의하고 준비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진료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팀.